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교육학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학의 다크호스 비전 교육학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해볼 모형은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서 조나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입니다. 조나센이 주장한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죠. 일단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지주의에서 주장했던 모형과는 뭔가 다른 걸 느끼셔야 됩니다. 인지주의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라든지 혹은 브루너의 발견 학습, 간의 목표별 수업 이론 및 9가지 수업 사태 이런 것들과 다르게 조나센은 이 명칭 자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, 여러분? 학습 환경을 설계해 준다고 되어 있죠, 맞죠? 왜? 구성주의에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construct라고 했잖아요, 맞죠? 즉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마다 다를 수 있다. 왜?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 이해는 학습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학습자마다 다르다. 왜?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. 맞죠? 그럼 결국에는 학습자가 지식을 최대한 올바르게 이해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성주의 환경에서의 목표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을 이해하는 것 맞아요. 하지만 이것을 자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타당성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게 이 이해와 활용이 바로 구성주의의 목표가 맞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학습자가 이해하고 학습자가 활용해야 되니까 교사는 무언가를 이 이해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명칭이 학습 환경을 설계해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가 잘 조성해줘서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우리가 지식이든 그게 기능이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 문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자. 이게 조나센의 핵심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읽어보면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학습자가 지식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학습자 중심 환경을 말한다. 즉 학습자가 자기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학습 환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조나센 학습 목표는 뭐냐?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을 조나센은 자기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어떤 목표로 삼았습니다. 네,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?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보이시죠? 그리고 혹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. 그래서 보면 학습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맥락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목적을 둬라. 이해되시죠? 근데 그리고 프로젝트는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뭐냐? 프로젝트도 이 문제 해결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의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특정한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특정 주제를 선정합니다. 특정 주제를 어떻게 하냐?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. 심층 연구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어떻게 한다? 결과물을 발표하는 거다. 나중에 프로젝트법 저랑 자세히 할 겁니다. 근데 대충 이렇게만 일단 숙지하고 가세요.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나 혹은 그 이상 학습자들이 모여서 즉 조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특정 주제를 선정합니다. 그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합니다. 그래서 결과물을 발표하는 학습 방법을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특정 주제는 뭐다? 결국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 될 거다. 조나센은 그렇게 구성하라고 했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조나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, 그 환경을 어떻게 잘 구성해 주냐?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. 보실까요? 일단 첫 번째,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되는 학습 활동으로
가장 첫 번째 문제나 프로젝트를 제시해 줍니다. 즉 너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한번 너네가 탐구해 보자. 혹은 너네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즉 일단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 상황에 맞추어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. 이해되죠?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. 문제. 이해되시죠? 이 조나센의 핵심은 수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딱 시작한다. 여러분 이 수업의 출발점은 어디다? 문제입니다. 알겠죠?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주제를 선정하는 게 프로젝트. 심층적으로 탐구할 우리 주제를 선정하는 게 뭐다? 프로젝트법이다. 그리고 그 주제를 탐구하고 나서 그 탐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거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? 학생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하겠죠. 이해되죠?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를 모은 다음에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. 그러는 과정에서 지식들도 어떻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죠?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그 활동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도 키워서 어떻게 그 문제를 또 새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키워나가자. 이게 바로 즉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자. 그게 조나센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수업의 가장 핵심은 뭐다? 문제다.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와 프로젝트가 중심이 돼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뭐냐? 여기 보세요. 문제가 만들어지면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체계를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. 학습 환경 설계잖아요.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자원들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되냐. 조나센이 이렇게 말합니다. 관련 사례 제시, 그 다음에 정보 지원, 인지 도구 지원, 그 다음에 대화, 협동 도구 지원, 사회적 맥락 지원. 즉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지원해 줘야지 학습자들이 앞에서 세운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활동하면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뭐 쉽게 얘기하면 관련 사례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적 사례들을 제시해 준다는 거. 뭐 정보 지원은 학습자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에 대한 가설을 세울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면 그 해결책에 대한 정보들 뭐 그게 도서관의 책이 됐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든 혹은 그게 논문이든 다양한 정보를 학습자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인지 도구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들을 얘기합니다.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학습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혹은 뭔가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3D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해되죠? 혹은 뭐 음향 자료를 입혀서 음악적으로 표현해낸다든지 이렇게 학습자 인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매체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자.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대화 협동을 위한 도구도 필요하다. 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협동학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그래서 학습자들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 대화 활동은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.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솔직히 아이들 소통이 잘 되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소통할 거냐.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그러니까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,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은 모두 대화 협동을 위한 도구입니다. 그 사회적 맥락적 지원은 뭐냐면 교실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에서 좀 더 큰 맥락이죠. 사회적 맥락, 그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그 지역의 특수한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?
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든지 학습자들이 정보를 언제든지 탐색할 수 있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습 사회를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독서실을 제공해줘서 학습자들이 뭐 예를 들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자들이 환경 문제 프로젝트 이 학습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회맥락적 지원은 학교 차원을 벗어난 그 지역사회 개념에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들 이런 걸 의미합니다. 이해되죠? 그래서 조나스는 이렇게 나눕니다. 첫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문제 중심의 여러 가지 지원 도구들을 쓰고 그리고 이 도구들과 함께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의 방안이다. 교사는 어떻게 하냐? 이러한 학습자가 문제 중심의 어떤 이 학습과 주위의 어떤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는 뭘 해라? 모델링, 코칭, 스캐폴딩 해라. 제가 이전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모델링, 코칭, 스캐폴딩을 강조했습니다. 왜?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모델링, 코칭, 스캐폴딩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결국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교사의 조력자 역할이거든요. 조력자. 즉 교사가 중심이 돼서 어떤 학습을 전달한 거 의미가 없다. 왜? 결국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되니까.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하냐? 모델링을 수행하고 여기 모델링 수행하고 코칭 해주고 스캐폴딩 해주는 거다.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 그래서 조나센에 대한 어떤 모형을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. 가장 학습에서 이 학습을 시작하는데 출발점, 시발점 이게 무엇이냐? 바로 문제, 프로젝트가 되는 거다. 두 번째, 이 학습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체제를 마련해 줘야 되나 교사는 학습 환경, 즉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들은 뭐냐? 그래서 사례, 정보, 인지도구, 대화, 협력도구 그 더 큰 차원에서 사회적 맥락적 지원. 마지막으로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들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냐? 교수는 조력자 역할인데 보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모델링, 코칭, 스캐폴딩이 다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됩니다. 이해되죠? 문제 프로젝트가 가운데 있고 이 문제 프로젝트는 맥락 그리고 표상, 조작 공간 이 세 가지를 제시해서 문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. 이건 또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례, 정보 지원, 인지도구, 대화 협력도구, 사회적 맥락 지원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 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. 이 자원들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탐구해 나가겠죠. 그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델링, 코치, 스캔폴딩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하자. 이해되시죠? 이것만 해도 중학생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겁니다. 이해되죠?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중학생의 어떤 그 학습환경 설계 모형을 조금씩 한번 파헤쳐 봅시다, 여러분. 제 강의 끊고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